최근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녹조를 만들어내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녹조류는 다량의 엽록소를 가진 조류인데요. 평소에는 물속 생태계의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또 이상현상으로 녹조가 심해지면 그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늘어난 녹조가 물의 표면을 덮으면서 산소 유입을 막아서 물속 생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죠. 네, 이런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환경에 노출이 되면 몸속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암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몸속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변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혈액종양내과 김민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에 속하는 다발골수종. 혈액암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주로 신경통이나 골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놓치기 쉽다. 매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다발골수종의 치료와 예방법.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민경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다발골수종은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변형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세포 중 하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나타나는 혈액암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골절이나 뼈의 통증, 빈혈, 신장기능 장애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뼈의 통증이나 골절 등은 골다공증이나 디스크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노년층에서 뼈의 통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골절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그늘이라 불리는 혈액암 다발골수종. 대표적인 진단법은 골수 조직 검사다. 엉덩이 뼈에 주사를 내서 골수 조직 일부를 채취하고 골수종 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얼마 전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은 박현숙 씨. 예상치도 못한 결과였다.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그저 나이가 들면 의례 생기는 병이라 여겼다. 제가 4월 달부터 허리가 안 좋아갖고요. 정형외과 다니다가 나중에 좀 큰 데 갔어요. 그 가니까는 압박 골절이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 퇴원했는데 괜찮기는 괜찮은데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불편해갖고 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는데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갖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 119 불러갖고 옆으로 누운 채로 그래 응급실에 와갖고요. 그때는 몰랐고 그냥 척추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뼈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종양내과로 가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암인가 싶어갖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다발골수종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치료 기술과 치료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완치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수명 연장은 물론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이기 때문에 항암항요법이 그 표준 치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해서 이제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방법도 환자에 따라서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항암 조제실에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춰 혈액암 환자들을 위한 항암제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도 꾸준히 연구 개발 중이다. 조혈모 세포는 혈액의 여러 성분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 조혈모 세포 이식은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암세포와 병든 골수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 다발골수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사선, 중금속 노출 등이 발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발골수종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잦은 골절과 함께 통증을 일으킨다. 특히 고령의 나이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될 경우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골수 조직 검사를 받은 혈액암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결정할 때 여러가 전문의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최적의 치료법을 내놓는다. 골수 검사 결과를 병리과 그리고 또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고, 방금 보신 결과는 오전에 그 골수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의 슬라이드를 같이 의논을 하였습니다. 김민경 교수는 다양한 공개 강좌를 통해 혈액암을 알리고 꾸준히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혈액암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를 고민하는 김민경 교수. 그녀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 현재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신약 개발이나 이러한 신약들을 이용한 임상시험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환자들의 예후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전학적인 예후 예측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는 암을 치료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발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특히 수술이 힘든 질환에 대해서는 최전방 치료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수술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혈액 질환이나 또 대표적인 혈액암, 그리고 또 고형암 중에서도 전이성 고형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네, 종양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한다면 내시경으로 똑 떼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혈액암의 경우에는 똑 떼어낼 수 있는 종양이 아니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이 퍼지진 않을까 많이들 두려워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약손 상담실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나올 경우에 백혈병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당연히 정확한 검진이 필요는 하겠지만 이 백혈구 수치가 변화가 크다면 아무래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보일 경우 암을 의심해 보기도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거나 또 낮아서 병원에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대부분은 백혈병을 막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백혈구는 가장 백혈구가 이제 정상보다 증가하기 쉬운 경우가 몸에 염증, 이제 감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뭐 충치가 있다든지 이제 종기가 있다든지 몸에 염증이 있을 때 백혈구가 정상보다 올라가는 일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이제 복용하는 경우에 백혈구가 정상보다 또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기 같은 게 있을 때도 백혈구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백혈구 수치가 암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일하던 남성의 혈액암을 원전 사고의 결과라고 일본이 시인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방사능이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혈액암 환자의 경우에는 CT 검사 같은 방사선 검사들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런데 혈액암 환자일 경우에는 적은 양의 이 방사선 노출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는 노출이 될 만큼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CT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나 검진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급성 백혈병은 주로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혈액암을 진단받으셨다는 소식이 들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는 건지요? 네,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 봤던 백혈병 환자들을 보면 아주 어리거나 젊은 층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백혈병이 젊은 층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맞는 건가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백혈병은 30대에는 10만 명 중에 1명이 생긴다면 70대가 되면 10만 명 중에 15명이 생기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발생률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치료가 드라마틱하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완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의 소재라든지 이제 많이 또 주위의 젊은 사람들한테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백혈병까지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혈액암은 나이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체크했는데요. 혈액암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이게 참 힘든 질환이 아닌가 하고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게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실제로 이제 백혈병 같은 혈액암은 이게 며칠 전부터 굉장히 심한 여러 가지 발열이나 출혈 이런 증상들로 환자가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진단과 동시에 또 치료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진단을 받고 막 치료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네. 또 실제로 치료 기간이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이제 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사회로부터 단절이나 또 가족들도 이제 이 이제 병간호 같은 게 이제 힘들어지고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청천벽력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저희가 또 찬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의 경우에요, 4리터에서 6리터 정도의 혈액이 매일매일 몸속을 순환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체중의 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몸속을 돌아다니는 혈액,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몸의 혈액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빨간 액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노란색의 액체인 혈장 부분과 그리고 빨간색은 이게 핏덩어리이고 이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액 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요거는 이제 골수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아주 이게 작은 세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포들의 일부가 이제 조혈모세포,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 분할을 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그림이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원반형으로 생긴 게 적혈구 그리고 이 좀 이상하게 생긴 백혈구, 자그만한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관찰이 되는데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이제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균이 들어왔을 때 감염을 조절하고 감염에 이제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고 혈소판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이 뭐 손에 상처가 났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에 빨리 이제 지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백혈구는 사실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세포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백혈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세포들이 백혈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또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혈액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혈액이 건강의 지표란 얘기겠는데 이 건강 지표에 대해서 암이 생긴다면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혈액암은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에 생기는 암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방암이나 대장암, 폐암 같은 장기에 종양이 생기는 고형암, 고형암하고 다르게 혈액암은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암은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다발골수종이 가장 흔히 생기는 혈액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백혈병은 백혈구 생성 과정의 이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암세포, 이제 이 암세포가 백혈병 세포입니다. 네. 이 백혈병 세포가 이제 골수에 과도하게 이제 증식을 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혈병도 실제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임상 경과에 따라서 급성이냐 만성이냐,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어떤 백혈구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골수성 혹은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림프종은 우리 몸의 림프 조직, 주로 골수나 림프절을 림프 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악성으로 암세포로 바뀌어 가지고 생기는 종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이렇게 또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절 그리고 여러 장기, 골수를 침범을 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발골수종은 역시 골수에 있는 세포 중에 형질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형질세포가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데 이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골수에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암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뼈를 침범한다든지 또 실제로 혹같이 종양의 형태로 장기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한 바퀴 도는데 1분이 안 걸린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빨리 도는군요. 네, 그렇다면 혈액암이 걸리면 1분 안에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암은 이미 골수에 암세포가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혈액 안에 암세포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 검사에서 암세포를 저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몸속에 혈액이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네. 백혈병이나 림프종에 비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다발골수종 언제 발견이 됐고 이게 원인이 밝혀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발골수종은 실제로 이제 이름도 어렵고 과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1844년도에 이제 영국의 외과 의사가 이상한 환자를 보고 이제 그 환자의 이제 과정을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환자가 굉장히 여러 몸에 이제 골절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여자 환자가 피로도가 심하고 이런 증상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이제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부검을 했더니 이 뼈 안이 이 뭔가 붉은색 액체, 붉은색 이런 물질로 이제 차 있는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다발골수종은 이제 실제로는 아까 그 골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 중에서 말씀드린 형질세포라는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세포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세포로 바뀌어서 이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골수에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이제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의사들이 관심을 이제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1900년도 후반기부에는 20년 동안 발생 빈도가 1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으로 오면서도 최근 10년간 2배의 발생률 증가를 보여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조기 발견, 이제 빨리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건강 검진의 확대라든가 또 다발골수정이라는 병들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실제 환자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산업화라든지 또 이제 정말 이제 고령화가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의 원인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혈액암들이 백혈병도 마찬가지지만 방사선이나 뭐 석유 제품, 살충제,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시킨다고 밝혀져 있지는 아직 못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명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발골수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를 한번 보면 이제 2015년 자료 기준으로 한 1,500명 정도가 1년에 새로 진단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만 명당으로 보면 이제 10만 명당에 3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나이를 보시면 이제 60대, 70대에서 주로 많이 진단을 받는 이런 혈액암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교수가 반드시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은 손 씻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특히 손 청결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올바른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진료하는 환자들이 뭐 열이 나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생각나면 손을 자주 씻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지 않고 크게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힘든 빡빡한 일정. 계단 오르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바쁠수록 차 한 잔의 여유도 필요하다. 진료를 끝내도 꿀맛 같은 티타임. 그녀는 허브티를 마신다. 커피를 줄이고 허브티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하루에 서너 잔씩 커피를 마셨는데 요즘은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오후에는 조금 힘들고 또 불면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오후에는 커피 대신에 이제 허브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허브티는 마셔보시면 이 스트레스도 조금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좀 더 오후에 리프레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혈액암은 치료가 힘든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게 혈액암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런 이제 진단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병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같은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네. 항암제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부작용들을 이제 최소한 수개월 정도 그 이상 겪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증상들로 병원에 처음 오시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좀 최근에 비교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 중에 30대 굉장히 이제 다발골수종 중에서는 젊은 나이에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주말에 응급실로 실려서 이제 119를 이제 불러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제 다발골수종 합병증 중에 하나인 이제 과점도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심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심장이 이제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우심부전, 우심실 부전으로 오셔가지고 막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이 혈장 교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고 해서 다행히 아주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마치시고 네. 지금은 이제 큰 치료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과점도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이 다발골수종은 암세포가 이제 특이한 단백질, 우리 정상적으로는 몸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단백질이 혈액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를 하면서 혈액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진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점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예, 그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다발골수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나 봅니다. 한 환자의 경우에 목 디스크가 낫지 않아서 정형외과를 찾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발골수종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혈액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예측하기가 힘든 병인가요? 네. 다발골수종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형질 세포가 이제 골수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골수를 파괴를 시키고 그러면서 주위 조직에 이제 침륜을 하게 되고 이상한 M 단백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암세포가 골수에 이제 우리 골수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거의 100%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혈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뼈가 녹으면서 뼈가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칼슘이 높아지는 이런 합병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혈액이 굉장히 점도가 높아져서 이제 과점도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 단백질이 이제 콩팥으로 배출이 되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이 형질 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되면서 실제로는 우리 몸의 면역이 아주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환자가 굉장히 이제 감염이 잘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뼈가 이제 침범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뼈의 통증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통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 더 아프다고 하고요. 주로 척추나 늑골, 골반, 두개골 같은 것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되고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인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네. 네. 네,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뼈를 녹이는 이제 그런 소견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이제 이 팔목이죠, 그죠? 예, 네. 여기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퇴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병변들이 실제로 관찰이 되고 심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절이 흔하게 생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척추도 굉장히 침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척추가 이제 내려앉아서 압박골절이 이제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페트 CT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신에 이제 암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머리부터 이 까만 부분, 까맣게 보이는 동글동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암세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심하죠. 골반도 척추도 다 지금 침범이 돼 있죠, 그죠? 이 다리도 그렇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이제 조혈모 세포까지 이식까지 하고 이제 치료가 잘 됐을 때 보시면 많이 좋아졌죠, 그죠? 네. 여기 보이는 건 다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동반되는 게 빈혈입니다. 그래서 한 환자의 80% 정도가 이제 빈혈을 동반을 하게 되고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골수에 암세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제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빈혈이 동반이 되게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적혈구가 이제 용혈이 된다든지 또 이제 환자에 따라서 엽산이나 비타민 같은 게 이제 결핍이 있는 경우에 빈혈이 더 심하게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콩팥이 망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동반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이상한 단백질, 이제 암세포가 만든 단백질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게 배출이 되면서 이제 콩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골수종 신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뼈가 녹으면서 이제 칼슘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콩팥에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요산이 올라간다든지 또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진통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량 복용하고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콩팥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원인으로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가 녹으면서 칼슘이 이제 혈액으로 막 그 배출이 되어서 혈액에 칼슘이 올라가는데 칼슘이 높으면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칼슘이 정상 레벨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종양, 이제 몸에 혹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잘 되고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과점도 증후군 그리고 이제 신경 이제 뭐 저린 증상 이런 것들도 흔히 동반이 되고 또 지혈이 잘 안 되는 이런 합병증도 동반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발골수증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도 처음부터 우리가 혈액종양 내과를 찾는 환자는 드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환자들이 진단을 받게 되는지 또 우리 어떤 진단을 거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다발골수종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는 이유는 통증이 가장 이제 흔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허리 말고도 여기저기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또 이제 골절이 되거나 특히 이제 이 갈비뼈 같은데 골절이 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이제 피로입니다. 빈혈이 보통 동반되기 때문에 피로감. 그리고 실제로는 뭔가 이제 혈액 검사에 이상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물게는 이제 혹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오신다든지 폐렴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발골수종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이제 우리가 골수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대부분 암은 조직 검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 조직 검사를 하면 실제로 이제 암세포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M단백 이게 정상적으로는 혈액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이제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되어 있으면 요 세 가지가 이제 다 이제 있는 경우를 저희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을 합니다. 먼저 이제 골수조직 검사인데 골수조직 검사는 우리가 이제 골반에서 합니다. 골반 뒤쪽에 이제 장골 등에서 이제 주사 바늘을 찔러 가지고
골수를 말 그대로 여기 보시듯이 골수를 이제 뽑아냅니다. 조금 뽑아내가지고 보면은 요게 이제 정상적인 골수 조직 검사 사진입니다.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뭔가 이제 다양한 세포들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막 생기고 있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모양의 세포들이 꽉 차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이런 혼접스럽게 생겼네요. 예. 이제 암세포들이 골수에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로 이제 다발골수종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포들이 이제 형질 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바뀐 암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로 이제 이런 세포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M 단백,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이제 우리 혈액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형질 세포는 항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몸에 항체가 이제 몸 안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세균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암세포 형질 세포는 이 정상적인 항체를 만들지 못하고 항체 비슷하게 생긴 이상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네. 항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M 단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양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양이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몸 안에서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되면 치료가 잘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치료 효과나 또 재발을 진단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4가지 증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골병변. 우리가 그래서 골수종이 의심이 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사진을 다 촬영을 하게 됩니다. 뼈를. 그래서 이제 이 뼈 병변을 이제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칼슘, 혈중에 이제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다발골수종이요 0.6% 안에 드는 희귀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뭐 PET-CT 전후 비교 사진도 그렇고요. 또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이제 다발골수종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아주 쓰던 그런 이제 항암제로 치료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는 별다른 뾰족한 치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껏 이런 항암제들을 쓰기는 했지만 치료 효과가 별로 좋지 못했고 굉장히 환자들의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조혈모 세포 이식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뭐 백혈병에도 마찬가지지만 골수종에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었고, 이쪽에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약들, 이제 우리가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표적 치료제 뭐 또 지금은 면역 항암제 뭐 이렇게 항암제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표적 치료제 개념의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이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쓸 수 있는 약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존율을 보시면 보통 이제 평균 중앙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이제 대부분 이제 생존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예후가 이제 안 좋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고 많이 듣는데 이 옛날에 하던 이런 항암 치료 방법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한 번 하지 않아요.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걸 반복할 때마다 암세포들을 조금씩 죽이는 건데
실제로 이 암세포가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고 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항암제의 내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증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항암제가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내성이 생긴 거고 이제 예후가 이제 안 좋고 병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50세가 넘으면 이제 실제로 하기가 이제 위험하고 어려운 치료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대개 이제 한 70세 이전의 환자들에게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특히 이제 자기 세포를 이제 냉동 보관했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주입을 받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환자에게서 조혈모 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예, 말초에서 이제 헌혈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합니다. 냉동 보관을 해놓고 이제 이 전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용량이 높은 강도가 높은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암세포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해버리면 이 몸 안에 있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비해서 얼려놨던 조혈모 세포를 다시 이제 녹여가지고 주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제 다시 주입받은 조혈모 세포가 다시 혈액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 이제 죽었던 세포들을 다시 이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은 우리가 이제 특히 다발골수종의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까 표적 치료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 치료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 이제 유전자가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막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표적 타겟을 찾아가지고 그 표적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뭔가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한 그런 작용을 하는 약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좀 더 이제 암세포만을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조금 더 적으면서 암세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존의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면서 다발골수종 치료 성적이 굉장히 급속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도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히 쓰는 치료 목적은 이제 주로 이제 뼈 손상, 이제 뼈 침범이 있을 때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또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사용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1970년대 이게 생존율입니다. 그래프가 막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2010년도가 되면 거의 이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0% 정도에 육박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점점점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이 개발이 되어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성적은 더 이제 좋아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예후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이제 또 의료진들은 이제 환자가 예후가 좋은 환자, 예후가 나쁜 환자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요소들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의 혈중 알부민 농도라든지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특수한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환자마다 예후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수치들도 혈액에서 검사를 해서 정상보다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지표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발골수종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다양한 기전 치료가 등장하면서 환자들도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국 환자들의 5년 생존율보다 10% 이상은 낮다고 합니다.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료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아주 이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앞에 보셨던 좋은 약들은 다 이제 외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로는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치료를 할 때 한 달에 이제 몇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 이제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보건 정책이나 이제 심평원에서 이 개발이 되는 즉시 이제 보험급여 혜택을 주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다 이제 자유롭게 쓰는 약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험급여로 환자가 이제 적용을 받기까지는 한 5년 적어도 이제 몇 년씩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치료를 받을 때 궁금한 점도 있는데요. 혈액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음식을 조절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뭐 금식을 한다거나 이런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많이 먹었을 때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신데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오해들이 우리 뭐 혈액암도 마찬가지고 이제 암 환자 분들이 이제 묻는 것이 단 거를 먹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혀 이게 연관성이 없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치료가 크게 이제 합병증이나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한 음식을 가리시고 이제 피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혈액암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생식 중에서도 특히 어패류나 육류 같은 것들의 생식은 이제 뭔가 조금 병균이 더 이제 많은 그 종류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좀 피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텐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조혈모 세포 이식. 예전에는 이게 골수 이식이라고 해서 뭔가 아주 어려운 치료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식 조건이나 과정이 이게 힘들지는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은 자가 이식, 자기 것을 이제 이식을 받는 앞에서 보신 방법과 또 백혈병 같은 치료는 남한테서 받는 동종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가 넘으면 우리가 조혈모 세포 이식은 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 이식의 방법들과 또 사용하는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한 70세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혈모 세포 이식 치료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증을 해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조혈모 세포 및 제대혈 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에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아직까지도 저희가 혈액암 환자들이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완치가 된다 했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공여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조혈모 세포 이식은 아주 이제 쉬운 방법이 우리 헌혈의 집. 시내에도 있고 여러 이제 근처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기증 의사를 밝히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고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인터넷에서 조혈모 세포 은행
한국조혈모세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직접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병원에 대학병원에는 장기이식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이 병원 장기이식센터 어디 있냐고 찾으셔서 거기 방문하시면 상담도 가능하고 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기증에 이제 기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려운 혈액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래도 암이 다가올 수 없게 미리 네. 막는 방법이 있겠죠. 자, 혈액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가장 관심사이긴 한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대부분의 혈액암들은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병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위험 인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금속이라든가 화학 물질에는 가능하면 이제 노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 정도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이제 우리 그 암학회도 그렇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암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뭐 수칙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권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하시고 계시기는 할 텐데요. 담배가 무조건 해로운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예, 뭐를 많이 먹고 뭐 영양제를 굳이 먹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예방 접종. 예, 예방 접종을 특히 간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이제 권하고 있고 네.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우리 한국에 위암이 많기 때문에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음주가 또 이제 위험 인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운동하기. 네. 예, 그리고 암 검진. 이 나라에 암 검진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집에 이렇게 뭐가 검사라고 날아와도 무시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 검진 꼭 챙기셔서 받으시면 네, 건강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의 점도도 낮아지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질 수 있겠지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평균 8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면 자는 동안 수분 손실도 줄어들고요. 또 혈액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네, 우리 몸의 건강의 지표인 혈액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속을 도는 위험, 혈액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김민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